예, 법률사무소 새날의 건동희 노무사의 산재 탈출입니다. 두 번째 그 산재 판례 이야기는 어느 청소 노동자의 폐암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작년에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인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담배를 피우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뭐 우리 할머니도 담배 피웠는데 90살까지 살더라. 멀쩡하시더라. 건강하시더라. 폐암은 무슨 폐암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폐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10%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담배를 피울 때 폐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90% 이상이 높아지는 거죠. 담배는 이제 어쨌든 산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중요한 요건이 아니고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에 있어가지고 가장 많은 직업성 암은 바로 폐암입니다. 폐암. 최초에 했던 폐암 사건은 용접하는 노동자의 폐암 사건이었는데, 용접 중에서도 이제 그 악후 용접을 하면은 휴미라는 이제 그 가스가 나오는데, 그 가스에는 1급 발암 물질이 있었던 거죠. 니켈이라든지 육화크롬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노동자는 30년 동안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그 가스를 마시면서 매일 그게 자신의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 물질인 것을 전혀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제 그때 그 용접 노동자의 산재 사건은 운이 좋게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겨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건은 이제 청소하신 노동자의 건물 청소하는 노동자의 폐암 사건인데 이분은 여성입니다. 여성이었고 담배도 안 피우셨어요 전혀. 그리고 지하실에서 주로 이제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발암 물질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산재 신청을 하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역학조사도 안 했어요. 역학조사도. 보통 이제 직업성 암에 대해서 산재 신청을 하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또는 이제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에 역학조사라는 걸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조차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심사 청구 과정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산재가 불승인된 다음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도움을 받아서 지하실 공기를 측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라돈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디젤 배출 물질이 나왔어요. 지하 주차장에 이제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디젤 배출 물질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한 개가 라돈이라고 하는 건데 라돈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1급 발암물질. 디젤 배출 물질은 최근에 작년도에 1급 발암물질로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직업성암에 대한 현재 인정 기준을 보면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딱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타르, 두 번째는 크롬, 세 번째는 성면입니다. 성면. 그러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느냐? 아니죠. 너무 많죠. 여러분은 지금 법률사무소 새날 권동희 노무사의 산재 탈출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오드캐스트 소속 유미 아나운서입니다. 국제적으로 그 인정되는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유발 물질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리면은 비소, 성면, 베릴륨, 비스에테르, 카드뮴, 육가크롬, 니켈, 결정연 유리규산, 검댕, 타르, 라돈, 간접 흡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 가지만 지금 현행 규정하고 있는데 10가지가 훨씬 더 넘게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직업성함의 인정 기준이 굉장히 수준이 떨어진다. 인정 요건이 까다롭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야기로 돌아가시면 이 청소하시는 노동자의 지하실 작업 환경 측정을 해보니까 라돈이 툭 나왔어요. 물론 기준치에는 미달되는 거죠. 디젤 배출 물질은 나왔어요. 기준치에 미달돼요.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발암물질이 나왔는데 기준치 이하면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으로 물어봐요. 담배는 뭐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거지만은 담배 피운다고 해서 누가 야 너 기준치 이상이면은 폐암이 걸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발암물질은 소위 이제 역치가 없다고 하는데 기준치 이하라도 꾸준히 노출되면은 그 질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절대 안전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분이 나중에 저희 사무실에 소송을 했었는데 법원의 판단 사항을 제가 몇 가지 읽어 드리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게실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 결과, 그러니까 이 분의 이제 그 작업 환경 공간이죠. 측정 결과 디젤 배출 물질과 라돈의 수치가
유해 물질 노출 기준에는 다소 미달하는 수준이나 약 7년 4개월간 근무하면서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건강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이라고 했고, 그다음 몇 가지를 좀 보면은 개인마다 체질적 요인이라든지 업무 환경이 상이하므로 폐암의 잠복기가 최소 10년이라고 일찍 단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은 비록 망인이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폐암이 위 각 유해 물질 외의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폐암은 직업 중 노출된 이 유해 물질에 인해서 유발되었거나 또는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심에서 산재로 인정이 되었죠. 최근에 이제 직업병 인정 기준안에 대해서 정부랑 노동계, 경총이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직업병 인정 안에서 이제 직업성함 인정 기준안이 조금 나왔는데 아직 합의는 안 됐어요, 명확히. 도출 안 되는데 정부에서 용역을 받아서 이제 그 인정 기준안을 제출한 걸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라돈으로 폐암을 인정받은 사건이 단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고. 그리고 디젤 배출 물질이 이제 쟁점이 돼서 산재가 인정된 경우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이제 화가 났던 경우는 이분이 분명히 유해 물질에 노출됐었고, 그 다음에 담배를 안 피웠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이제 직업적인 환경에 대해서 공단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역학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조차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돈을 들여서 직접 작업 환경 측정을 해서 그 라돈과 디젤 배출 물질이 나왔던 거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나마 이제 산재가 일단은 1심에서 인정됐던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이미.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다음에 라돈이 이제 직접적으로 법원에서 이제 쟁점이 된 사건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에요, 법원에서.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좀 나가고 나서 사회적으로 뭐 불만 제로라든지 뭐 이런 프로에서 라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정부에서 라돈 노출에 대해서 별다른 규제를 하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에 이미 라돈이 충분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라돈은 무색무취의 어떻게 보면 이제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좀 보니까 이미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이미 그 지하철의 이제 그 환기에 대해서 이제 측정한 자료들을 보면은 라돈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결국.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라돈과 디젤 배출 물질에 있는 그 폐암 사건을 봤는데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잘 모르는 또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는 또는 노동자의 주위에는 항상 발암 물질이 깔려 있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나의 질병이 이 노동자도 마찬가지 자기가 폐암이라고 너무 뜻밖의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고민하고 찾게 됐던 것인데 최소한 이제 우리가 인식 자체는 나의 직업병 또는 나의 병 자체는 모두 직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다. 직업병일 수 있다. 이런 생각과 인식을 항상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노동자 건강과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국민 건강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일과 건강이 함께합니다. 검색창에 일과 건강을 쳐보세요.